뭐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뉴스 방식을 어제처럼 오늘은 무슨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다 훑어보고 한번 이렇게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오늘은 미국 뉴스보다 이제 한국 뉴스, 이제 연예 뉴스가 이렇게 딱 눈에 빡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이제 영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한국 영화들 중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리고 진짜 이 한국 영화들 중에 진짜 원 오브 탑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영화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또 봤었던 그런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비트라고 해가지고 정우성 님이 나온 그 영화가 있거든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아마 이제 대학교 때, 그때 나왔나, 고등학교 때 나왔나, 이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이 비트 영화 보고 막 재밌어가지고 막 그때쯤 막 오토바이 붐이 불어가지고 막 오토바이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정우성 님이 아이가 이렇게 또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정우성 님이 지금 51세이시거든요. 51세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결혼은 안 했습니다. 결혼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솔로를 이렇게 또 지내시다가 그런데 갑자기 아니 웬 아들을 이렇게 또 출산을 했대요. 출산해가지고 아니 누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또 출산을 했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문갑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방송인이라고 하는데 이국적으로 생긴 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한국 분인 문가비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또 낳대요. 그러면서 이 문가비 씨가 2024년 11월 22일에 엊그저께 이제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해요. 내가 아이를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친부는 정우성 씨가 맞다 라고 이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우성 씨 이 소속사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속사에서 오늘 공식 입장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공식 입장을 문가비 씨가 이 SNS 상에다가 올린 이 자신의 이 출산 소식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 정우성 씨 이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올린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 그런 공식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정우성 씨랑 그리고 이 문가비 씨랑 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런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최선의 방향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문가비 씨랑 그리고 이 정우성 씨랑 어디서 언제 이렇게 또 만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 한 2년 전쯤에 어느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또 만났다가 그때부터 뭐 서로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기는 좋아했지만 그런데 이제 정우성 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결혼을 이제 안 한다라는 그런 주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작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 6월 달에 내가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우성 씨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나는 이제 결혼을 원치 않는다. 라고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는 어쨌든 간에 결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생겼기 때문에 이 정우성 씨가 또 기가 막히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출산했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는 않지만 아빠로서 뭐 충분히 이제 역할 같은 거는 잘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결혼은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또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혼을 하지는 않고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충분히 아버지로서의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정우성 씨는 이제 50대에 이렇게 또 아빠가 됐네요. 네, 그러면서 이 문가비라는 사람이 이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가비가 이렇게 또 누군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문가비라는 사람은 한국의 이제 모델 겸 방송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또 본 것 같아요. 네, 이 문가비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옛날에 좀 몇 번 나온 거를 이렇게 또 본 것 같습니다. 네,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한국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너무나 좀 이제 이국적으로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네, 이 문갑이라는 사람은 1988년생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방송인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갑이 씨가 이렇게 또 인기를 얻은 이유가 네, 이 얼굴이 좀 굉장히 또 이국적으로 이렇게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국적으로 이렇게 또 생기면서 그러면서 몸매가 좀 이제 글래머러스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네, 몸매가 또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얻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문가비 씨는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굉장히 또 이국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잘 가꾸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렇게 또 정우성 씨의 이제 아들을 이렇게 또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또 어마무시한 화제를 이렇게 또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한민국 이제 대표 미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우성 씨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정우성 씨의 이제 아들을 출산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제 문가비 씨는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양육을 하면서 또 SNS에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정우성 씨 아들이 얼굴이 또 이제 굉장히 또 궁금하잖아요. 네, 뭐 정우성 씨도 굉장히 잘생겼을 뿐더러 이 문가비 씨라는 이분도 굉장히 좀 이제 이국적으로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아들도 기가 막히게 잘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아이를 또 이렇게 또 잘 출산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뭐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모로서 충분히 잘 양육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어떻게 양육을 할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또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또 저번 주나 뭐 저저번 주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 전쟁이 지금 1000일을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1000일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의 상황이 이 푸틴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1000일이나 지금 한다고 하면은 뭐 거의 뭐 3년을 지금 넘어서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 전쟁 때문에 쓰는 돈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보통 이 나라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방비의 2%에서 뭐 3%밖에 쓰지는 않거든요. 네, 이 GDP.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를 본다고 하면은 한 GDP 대비 한 6%, 뭐 7%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제재를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가 주요 수출품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네, 천연 자원을 이렇게 또 캐다가 뭐 기름 같은 것들이나 오일 같은 것들이나 가스 같은 것들을 이 유럽에다가 이렇게 또 내다 팔면서 에너지를 이제 주요 이제 수출품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경제가 이렇게 또 잘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을 한 이래 지금 이 유럽이나 뭐 전 세계로부터 이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가지고 날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이 1000일이 지나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의 요충지대라고 하는 이 동부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동북부 지역을 장악을 하는 등 어느 이제 전선에서는 좀 이제 성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땅을 먹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 땅을 먹으면서 이제 푸틴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장기화가 이렇게 또 됨으로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있는 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이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가 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안 좋게 이렇게 또 비춰지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웬만하면 이제 푸틴 이제 그만해라 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러시아가 이 올해 2024년 3월 달에 대선이 이렇게 또 치러졌거든요. 대선이 치러지기는 치러졌지만 푸틴에 대항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당연히 푸틴이 큰 표차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됐는데, 그런데 이거는 거의 이제 독재자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러시아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렵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뭐 전쟁에서는 뭐 이기고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매우 힘들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버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고 외국 문화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버터를 이렇게 또 많이 먹는데 버터가 매우 비싸지고 이제 구하기까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국민들이 버터 사는 것까지 이렇게 또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불만들이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버터 최근 들어서 이제 버터 하나뿐이지 계속해가지고 무슨 물품들이 없어가지고 뭐 요번에는 이게 없어, 요번에는 이게 없어, 뭐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또 제재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이 물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들은 계속 이렇게 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라고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입 밖으로는 뭐 제대로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푸틴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확실히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매우 힘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돈을 계속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ICBM까지는 아니지만 새롭게 만든 IRBM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뭐 수직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방공망으로 절대 이렇게 또 막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로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이 푸틴이 또 막 이게 어깨가 이게 한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무기 만들었다. 그리고 요번에 쓴 것도 이 ICBM 아니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네가 계속 이렇게 또 도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핵폭탄 거기다 장착을 해가지고 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핵무기 쓰는 것도 이렇게 또 낮추지 않았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준 그 이제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장거리 미사일 중에 에이타큼스라고 하는 이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이 장거리 미사일 거리 제한을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IRBM 이 무기를 이렇게 또 썼는데 막 수직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진짜 무섭더라고. 막 슉슉슉슉 막 계속 막 수직으로 떨어져. 이게 이 ICBM 같이 우주 발사선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나 봐요. 수직으로 뭐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절대로 이 방공망이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든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만약에 건든다,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핵폭탄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푸틴, 이 러시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토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그 가운데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푸틴이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든 것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계속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끝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평화협정 같은 그런 평화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또 달았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빼앗은 거, 이
러시아가 다 갖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절대로 이제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이제 서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전쟁 그만하겠다라고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받을 이유가 없죠. 이제 자신의 나라 땅 뺏기고 그리고 나토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게 이 우크라이나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절대 못하겠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지금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건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선 러시아가 빼앗은 이 땅, 그냥 다 가져라. 다 갖고 여기다 이제 휴전선 이렇게 또 만들고 전쟁 그만하면서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한테도 이제 뭐를 이렇게 또 줘야지, 당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줘야지 뭐 협상 같은 거 이렇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이 지금 당장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20년 뒤에는 나토에 가입을 하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무기 지원 같은 거 끊고 그리고 막 이렇게 협상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쟁이 1000일이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 러시아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경제, 특히 경제가 매우 안 좋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변국이 이렇게 또 도와줘야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도와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치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 경제 제재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랑 또 친구라고도 하는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랑 이렇게 손을 잡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런데 중국도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를 그렇게 엄청나게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공장이라고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랑만 이렇게 또 붙어 먹는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 국제적으로도 좀 이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또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절대적인 편은 없다고요. 절대적인 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밖에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최약체 이제 북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이제 경제 상황은 1000일이 넘어가면서 매우 힘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 이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또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한번 해보자고요. 이 워렌 버핏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올해 뭐 투자자들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이렇게 또 했거든요.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공에만 이 빠따를 이렇게 또 휘두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이 없다. 굳이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데 내가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부터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2년도 이제 말 그때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초기에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워렌 버핏도 이제 2022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거든요. 주식을 사는 것은 거의 없고, 이 애플 주식이랑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계속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또 팔게 되면서 이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이 현금을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아두고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애플 주식을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거든요. 애플 주식 뭐 지분을 한 25%를 이렇게 또 팔면서 현금을 지금 이 주식 자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주식 1억 주를 팔았대요. 1억 주. 어마무시하죠. 이 단위가 이렇게 또 다른데,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8분기 연속 계속해가지고 현금 보유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61억 달러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나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의 가치가 지금 너무나 높다. 투자할 곳이 없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것이 또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를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은 과열됐다. 과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좋은 공이 날라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94세입니다. 94세.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게 인생 최대 이제 마지막 이제 베팅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베팅이라고 하는 게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침체기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이 주식 보유 현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지난 3분기에 나온 이 그래프이거든요. 2024년도 이제 9월 30일에 이렇게 또 나온 것인데 우선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애플이 26% 정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이다. 그러면서 이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판 주식이 애플하고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두 주식의 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를 한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아는 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카콜라는 야 진짜 옛날부터 진짜 옛날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장기 투자의 진짜 최고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쉐브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6.5% 정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쉐브론 다음으로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있지 않습니까? 쉐일 업계 한 5% 정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디스도 가지고 있고 크라프트 헤인즈 있지 않습니까? 헤인즈 캐쳐 그것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첩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다비타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어덜스라고 해가지고 한 10%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뭐 조금씩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워렌 버핏이 산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도미노스 있지 않습니까? 도미노 피자를 그 주식을 이렇게 또 샀대요. 그래서 왜 도미노 피자를 이렇게 또 샀는지, 뭐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왜 우리가 이 주식을 샀는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여러 이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은 너무나 이제 과열이 되어 있다. 이제 조만간 침체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침체기가 온다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가난해지면은 이제 뭐를 많이 사 먹는다? 바로 피자죠. 피자를 또 많이 사 먹을 것이기 때문에 도미노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뭐 도미노 주식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주식을 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침체기가 만약에 와가지고 진짜 미국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피자를 많이 사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2022년도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지만 오히려 주식은 미친 듯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진짜 뭐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여러분들 판단 하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번 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 중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부터 주식시장이 지금 미쳤습니다. 네, 뭐 계속 날뛰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포모 현상이다. 네, fear of missing out. 내가 이거 지금 오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참여 못 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나방처럼 이렇게 들이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그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나 이거 미스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발 주식 상승세를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트럼프발 포모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라고 이렇게 또 많이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2024년도까지는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 포모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성장을 잘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대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 요거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불나방처럼 들이닥치는 그런 이 투자자들이랑 합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통 취임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누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딱 뽑힌다고 하면은 거의 보통 잘 오른다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막 올랐대요.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또,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는데, 왜냐 하면은, 취임식 전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을 것 같다. 그 지난 4년보다는 이제 앞으로 4년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취임식을 한 다음부터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트럼프 막 사인 엄청나게 해댔거든요. 그 행정면허 막 사인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갖다 두고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또 사인을 하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 사인 엄청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자마자 뭐 행정면허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인을 해대는데, 그 행정면허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막 의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인하는 것들에 따라가지고 또다시 이 주식시장에 불안이 온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취임식을 한 뒤로부터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다 내려가더라. 내려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공약을 한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의회를 다 통과를 해야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약을 한 것들이 모두 다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즈라고 해가지고 Department of 뭐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가지고 미 정부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200만 명이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현이 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현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또 그때부터 이제 많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인사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격도 되지가 않는데 그 능력도 없는데 그냥 자신만 잘 따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로열리스트들만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또 앉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갈지,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저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인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고 있지 않다. 이 트럼프가 오로지 자신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두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잘 돌아갈까?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맷 게이츠라고 하는 뭐 미성년자를 이렇게 또 성매수를 한 두 명이나한테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그 사람을 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또 뽑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가 알아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리더를 이렇게 또 자처하면서 미국을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 이게 잘 굴러갈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대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프로젝트 2025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이런 어마무시한 보수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을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쏠리다 보니까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그 프로젝트 2025 만든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뭐 비디오도 공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부인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2025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2025에 가담을 했었던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대요. 트랜지션 팀에 지금 넣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2025에 적혀 있었던 거 그런 정책들을 아마도 실현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이제 보수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사람들로 이렇게 또 꽂아주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좀 이제 많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를 너무나 많이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게 무역 같은 것들도 잘 되지도 않고 이제 뭐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외면도 이제 많이 당할 것이고 이 미국에 있는 물가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은 금리가 다시 이렇게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포모 현상 뒤에는 트럼프가 미국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수많은 행정명령을 이렇게 사인을 한 다음에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주식시장은 올해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다.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한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식시장이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느 한 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지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른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투자 계획을 이렇게 또 변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세상이 또다시 한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잘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동향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면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잘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오늘도 제 뉴스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